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힘차게 시작하는 벌써 어법지존 73강이고요. 오늘 형용사 부사 리뷰 총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74강, 이제 마지막 18챕터 비교급으로 갑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왜 이렇게 신이 날까요? 지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스튜디오에 있는데 너무 신이 나. 18챕터 하나 남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18챕터의 비교급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관용어구가 많습니다. 제가 관용자가 들어가면 내가 설명하고자 싶고 도와줄 게 없네. 미안.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많아 했죠. 오늘이 이제 73강이죠. 오늘 이제 형용사 부사편 리뷰 끝나죠. 그럼 74강, 75강, 76강 3시간에 걸쳐서 비교급을 합니다. 그럼 76강을 끝으로 우리 어법지존 교재는 끝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형용사 부사 리뷰 챕터 보셨어요? 요만큼 남았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두꺼운 교재 언제 나올까? 야, 맨 처음에 구와 절이야. 구란, 절이랑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대견합니다. 진짜로 제가 수강후기 읽다 보면 저는 우리 수험생들이 제가 완강을 못할까 봐 야, 24강만이라도 들어줘. 선생님이 그중에 제일 엑기스만 그 관계에서 들어가는 챕터만 24강까지만 들어줘 라고 올렸던 것도 있었고요. 야, 필요 없고 50강까지만이라도 들어. 50강까지 가면 관계사뿐만 아니라 너는 구문독해까지 거의 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웬일입니까? 60 몇 강째 선생님 저 필기노트 올립니다 하면서 올리는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따라서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나 대신 답변을 달고 있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신 답변을 달고 있는데 그 답변이 아마 틀렸다면 제가 수정하고 아마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들이 이건 형용사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지. 이건 앞에 선행사 없다고 왓이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대절이지. 이러면서 서로 답변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제가 약간 이제 아줌마 필이 나나 봐요. 예전에 젊었을 땐 어땠냐면 자랑스럽다. 이 새끼들 진짜 잘하는데? 너무 귀여운데? 이것까지만 생각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20년 차 내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자식들이 되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우리 새끼들. 자랑스러운 이 녀석들. 이제 완강하겠네. 완강하고 나면 내 몫은 나는 수업이 끝났으니까 끝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어법은 당연해야지. 구문독해도 가야지. 구문독해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 리딩 스킬 잘할 수 있게 그럼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학습까지 잡아줘야지. 어느 순간 제가 엄마의 마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어쨌든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힘차게 오늘 한번 다시 진군합시다. 자, 73강 말씀드렸던 형용사 부서의 최종 정리입니다. 다음 시간 74강부터는 말씀드렸던 비교급이 나오는데 비교급은 어려운 게 아니라 관용어구가 좀 많아 있죠. 2시간 동안은 아마 비교급 최상급의 관용어구들을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이 총정리 비교급 리뷰 테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어법지존 교재 알싸하게 끝납니다. 제가 미리 한 75강쯤 갈 때 여러분들한테 77강부터 84강까지에 이어질 어법 기출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구문독해 연습할 것들 미리 다 보충학습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던 예습해 오세요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비교급 맨 마지막에 76강 할 때 예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문제 풀 때 그냥 느낌 갖고 필 갖고 답 1번 이렇게 체크해 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수능이라면 괜찮습니다. 속된 말로 이건 찍어서 맞춰도 됩니다. 어쨌든 뭐 점수로 환산해야 되는 게 수능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과정이니까 제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답만 체크해 갖고 오지 말고 어떻게 예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르시면 그게 또 습관이 됩니다. 체득되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도 그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과 방법들을 체득하시게 될 거니까요. 설명 잘 들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총정리 리뷰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1챕터부터 17챕터까지 한번 쭉 알아보고 가야겠죠. 1챕터, 12챕터는 제가 뭐 누누이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동사이자 준동사이자 분사와 관계사가 있던 형용사 구, 형용사 절들이 있었던 챕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에 부분이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13챕터부터는 도치, 그래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까? 도치도 선생님이 한 대여섯 가지로 쫙 정리했어요.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동사 도치한다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그중에 no sooner than 기억나요? no sooner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동사 도치하는 건 맞는데 시제 차이도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나오면 도치 문제이거나 시제 문제로. 두 번째, only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동사 도치한다 했어요. 장소에 부사가 문들어 나가도 주어동사 도치한다 했어요. 그런데 부사나 보어가 도치됐을 땐 주어가 대명사하면 도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here comes a teacher 이건 주어동사 도치했거든. 근데 here he comes 주어가 대명사하면 도치 안 했어요. Here you are 마찬가지로 주어가 대명사하면 도치 안 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so am I, so do I처럼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도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역시 야 나 배고파 나도 그래 두 명의 나가 각각에 다르면 도치할 수 있는데 야 그녀 아프대 진짜 그녀 그렇대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면 제가 도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죠. 그건 어법에도 기출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수일치 엄마 중요하다고 했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면 수일치가 되게 많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냥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일단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로 접근한다. 수일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어가 긴 경우 묶을 거 다 묶고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두 번째,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단수 복수가 둘 다 된다. 그러나 문장 내에 반드시 힌트가 있을 테니까 걔 받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체크한다. the number of, a number of 둘 다 복수명사 온다. the number of가 됐든 a number of가 됐든 둘 다 복수명사지만 단수 동사로 받는 건 the number of, a number of는 복수동사로. the number of 해석도 달랐어. 뭐뭐의 숫자는 단수니까 단수동사로. a number of 많은 블라블라. 그 많은 블라블라가 복수니까 복수동사로. 됐어요?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 중에 예외도 하나 추가했네. every 같은 경우에 단수 명사의 단수 동사인데 올림픽 4년마다 월드컵 4년마다 뭐 이런 거 나타나면 그땐 every 4 years 복수명사 올 수도 있다. 그래도 한 세트라 단수 동사로 받는다. both A and B, either A or B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거 both A and B.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녀석 as well as만 조심한다. 기억나요? 그거 왜 뭐 짜투리 많았죠. 분수나 percentage나 부분 비율을 나타내면 of 뒤에 있는 거 갖다 맞춰야 돼. 야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명사 취급해야 돼. 더 플리스 이런 거 직업명사 같은 거 그거 복수 취급해야 돼. 야 너무 창피하다 야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구나 절 이런 건 단수로 받아야지. 기억나시죠? 그럼 맨날 뭐 고개 끄덕거리면서 알아. 선생님 너무 복습을 많이 해가지고 막 지쳐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틀려갖고 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몰라서 틀리는 녀석은 안 후회스러워요. 몰라서 틀린 거니까요. 아는 건데 틀렸다. 그러면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우리가 노트 필기한 게 얼만데 우리가 복습한 게 얼만데 아는 건데 틀렸다는 건 변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데요. 1학기에는 성적 올리기보단 실력 올리기를 제가 많이 하라고 했어요. 문제 양 많이 푸는 것보다 질치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연습,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수특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그거 다 사다가 막 독해문제 단어도 안 돼, 구문도 안 돼, 어법도 안 되는데 그거 푼다고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학기 양치기. 뭐 아는 게 많은데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적용하는 거 그런 거 연습하면 된다 했죠. 합격은요. 성적은 실력이에요. 그러나 합격은 전략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자 가장 정직한 말이에요. 성적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은 보상받아요. 그 성적으로 보상받는 건 제가 2학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적과 합격이 동일하진 않아요. 합격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가나다군 정시 모집으로 갈까? 내가 원점수가 중요한가? 표준 점수로 갈까? 작년에 등급 간 구간폭은 어땠지? 작년에 경쟁률은 어땠지? 나 수시가 유리할까? 정시가 유리할까? 나 특전 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아직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점이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개학을 했지만요. 요때 시즌이면 그런 전략들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실력 쌓기. 성적으로 바로 보상받지는 않지만 실력, 내공이 쌓이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법은 공부하면 바로 성적으로 보상받습니다. 제가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형용사부사 리뷰 편이니까 리뷰 총정리 한 번만 하고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됐고 요것만 한번 해볼까? 저번 시간에 제가 형용사 부사의 차이를 6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얘들아 보호자리인지 아닌지 판단. 보호자리라면 형용사 써야지 부사처럼 해석되고 돼도. 일단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 2형식이나 5형식이라는 뜻이잖니? 5형식은 동사가 너무 많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장의 형식편에서요. 5형식 뭐 했었냐면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는 동사 하면서도 외웠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동사도 뵀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5형식 동사였고요. 5형식 동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2형식 동사를 먼저 설명한 거죠.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풀면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거 했잖아요. 뒤에 부사 해석돼도 형용사. 두 번째, 무엇을 수식하고 있나? 아니,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면 당연히 형용사 써야 되고 명사 외에 다른 걸 수식하고 있다면 부사 써야 하지. 세 번째,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예전에 참 많이 등장했어. 사실은 동사가 결정해. 동사가 결정한다는 게 이게 완전 동사냐 완전 자동사든 완전 타동사든 완전 동사냐면 더 필요한 게 없다는 소리니까 부사 쓰면 돼. 불완전 동사면 불완전 자동사든 불완전 타동사든 불완전 동사면 불완전하다는 소리니까 보충 설명 보호가 필요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구별을 못 하거든요. 저도 암기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야야야 가려. 가려서 문장 앞에가 해석이 다 돼. 완전해. 그럼 부사 쓰면 돼. 문장이 말이 안 돼. 해석도 이상하고 그럼 보충 설명 보어 형용사 쓰면 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enough의 위치였습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 정도로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이 녀석은 형용사 부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명사랑 쓰면 반드시 앞에 쓰는 거고요. 명사 아닌 놈과 명사가 아닌 형용사나 부사나 뭐 동사나 명사 아닌 놈과 쓴다면 enough의 위치는 뒤로 간다 했었습니다. 그쵸? 다섯 번째 경우의 수가 뭐가 있었냐면 한정서술. 그러니까 most, almost, like, alike 이건 또다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했어요. most 쓸래, almost 쓸래? Everyone likes me.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 형용사냐 부사냐 갖고 가고 everyone 명사니까 형용사 수식해야지 most 써야겠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외적으로요. everyone은 복합 명사처럼 every 부정 대명사 명사 두 개가 접목된 거야. 그래서 every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almost everyone 이렇게 써야 해 라고 했던 주의사항도 우리 형용사 부사편 챕터에서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편을 잘 보면 소소하게 정리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가 뭐였었냐면 야 ly 붙었는데 high냐 highly냐 뭐 이런 거 있으면 형용사와 부사라고만 생각하지 마. 부사와 부사일 수 있어. 기억나죠? 뭐 무슨 deep이냐 deeply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라고만 생각하지 마. 물론 형부일 수도 있지만 얘가 똑같이 부부일 수도 있어. 그러면 해석이 다른 거니까 조심해. 이런 것도 했고요. 수사? 에이 전화번호 999-6011 할 때 999-6011 이런 거 말고 듣기 평가할 때 최악의 신호라면 999-6011 이렇게 해요.
4시 45분 4:45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었고 15분 전 5시 15 to 5 이렇게 해요. 혹은 a quarter to 5 이렇게 해요. 분수 쓸 때 분자 나가고 분모 나간다. 그래서 1/3 뭐 3분의 1 1 second 2분의 1 기수 서수로 쓰게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대부분들 형용사 부사에 시험 문제 나오는 매뉴얼은 6가지로 땡이고 소소하게 암기해야 될 짜잘짜잘한 몇몇 것들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형용사 부사 리뷰까지 끝나면 우리는 비교급 넘어간다고 했어요. 비교급은 소소하고 짜잘짜잘한 것 더 많습니다. 사실은. 중요도로 따지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얘들아 관용어구만 암기한다 생각해. 생각보다 비교급 관용어구는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문 독해할 때 진짜 머리 되게 아픕니다. 이게 no more A 된 B인지 no more than이 붙어있는지 막 비교급 갖고 막 어떻게 돼서요? 해석할 때 되게 난해해요. 그리고 난항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관용어구만 좀 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 시간을 마쳤으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잔소리는 각설하고요. 본격적으로 리뷰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364페이지. 많이 왔네요. 364페이지 리뷰 테스트 1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항상 무조건 해석부터 덤비기 전에 뭐 물어보지? 를 생각하라고. 굿이냐 월이냐 둘 다 좋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아, 형부 묻는구나. 됐다. Look, swim,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아싸. 그러면 보어자리 형용사 good라는 소리였구나. 2번, little이냐. 얘는 둘 다 셀 수 없는 명사. 시간 하나, 시간 둘 못 세잖아요. 4시, 5시는 셀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 붙는데 A자 있으면 선생님이 긍정에 조금 있는, A자조차 없으면 거의 뭐뭐 없는. 서둘러. 우리 시간 거의 없어. 서둘러. 우리 시간 아주 조금 있어. 물론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조금 있는지 거의 없는지 둘 다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둘러. 우리 시간 거의 많이 없어.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좋으니까 little 쓰셔야죠. imaginable, imaginative 품사는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어법이라면 문법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품사의 형용사니까요. 그게 이제 말 어짜 보라는 소리죠. 비슷하고 혼동되는 형용사. 첨부 파일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니? imaginable, able자 들어갔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imaginative, 영어 긴 거, 한국말 긴 거,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상상의, 짧은 거. 됐어요? 그러면 they met with the greatest difficulty, imaginable, imaginative. 그들은 마주쳤다. 최상의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어려움, 난관에 부딪혔다. 문맥상 imaginable, 말 어자로 들어가면 얘가 맞겠네요. 괜찮아요? 자, 4번 how many, how large is the population of the city? 이 도시의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인구는 many,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붙여요. 근데 인구 하나, 인구 둘, 어머 선생님, 사람들 인구 이거 인원 셀 수 있잖아요. 네, 인원 셀 수 있어요. 근데 population, 인원을 통째로 붙였을 때 셀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ow large is the population of the city 이런 거죠. 정답 large 하셔야 되고, 만약에 셀 수 있었다면 야 인구가 한 명이겠냐? 인구 여러 명이겠지. 그럼 S도 붙여 있지 않겠냐? 그러면 S가 붙여있다면 벌써 셀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many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S가 없다라는 소리는 셀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반증으로 보여준 거고, 셀 수 없으니까 얘는 large를 써야겠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겠니? 왜 여러분들의 해석이 똑같으면 어머 many냐 large냐 둘 다 많은인데 어떡하지 생각을 해야지. 저 아무도 없는데 너무 뮤지컬 같죠? 미안합니다. 정석대로. 다시 심호흡하고요. 5번. The wind was blowing so hard that I could hardly do hard work. 나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내가 거의 걸을 수가 없었대.
뭐뭐 거의 뭐뭐 할 수 없다. hardly 쓰셔야죠. hard는 부사로 쓰면 열심히라는 뜻이니까요. 넘어갑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already, yes, still 다 부사예요. 근데 선생님 교재에서 교재를 안 봤어요. 너무 뻔한 것들이어서 안 봤다. 그러니까 부사편에 해당하는 건 네가 교재 좀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씀드렸죠. It's 10 o'clock and Jack hasn't get up. 벌써 10시인데 잭은 아직도 안 일어났네. 그러면 아직도 라는 뜻일 때 얘는 벌써, 아직도, 여전히, 블라블라블라블라 많은데요. 똑같이 여전히, 아직도, 벌써라고 해도 긍정, 얘는 부정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안 일어났다. Jack hasn't get up yet. 이거 쓰시면 좋겠네. 그 다음 2번. No matter how often I ask him. 내가 얼마나 그에게 요청을 하든지 간에 그는 나를 돕는 걸 거절하고 있다. 벌써 거절하고 있다. 전에 거절하고 있다.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 still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쁘겠네요. No matter how는요. 여러분 해석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또 막 속칭 말하면 수험생들이 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마세요. No matter how는 however과 똑같아요. 근데 그 however가 그러나 아니에요. 복합관계 부사. 얘들아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부사는 각각의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에 에버자가 붙은 거거든. 근데 그러면 해석은 뭐뭐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면 돼. 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에게 얼마나 요청하든지 간에 이거예요. 그는 여전히 나를 도와줄 것을 거부하고 있다. still 쓰는 거 맞고요. 3번. The airplane had taken off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벌써 이륙했다네. 그럼 벌써 들이륙했다. 지금 think, already 쓰시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문법적으로 뭐 특별하게 뭘 바꿔야 돼요가 아니고요. 의미상 어차피 다 부사라니까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에 맞는 의미상 찾아 넣으면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Her husband died of a heart attack 3 years.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죽다라고 얘기할 때 occur, die 대표적인 자동사로 수동태는 안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거지. 그거 뭐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능동태 과거형 썼잖아요. 그렇죠? 혹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할 때 사실은 pass away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pass away, 돌아가셨다라는 표현, 그런 거 이제 관용어구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남편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ago 쓰면 좋겠네요. I don't drink coffee. 나 커피 안 마셔요. And my husband doesn't either. 우리 남편도 역시 안 마셔요. 뭐뭐도 또한 할 때 선생님 to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긍정일 때요. either은 부정일 때요. 근데 부정 중에 not either 같이 붙이면 neither, 없네? neither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not, either 요거 집어넣으라는 소리였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음 3번. 각 문장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세요. 고쳐보죠 뭐. The injured was taken to the hospital. 부상당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대요. take는 가지고 가다. 그 여러분들 뭐 커피 take out 하잖아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지. 수동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 injure, 상처를 주다, 동사를 ed, 분사화시켰잖아. 그럼 형용사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취급한다. 뭘? 아는 건데 의미 없다고요. 딱 보고 아셔야죠. You arrived too lately. Everybody's waiting for you. 모든 사람들이 너 늦게 도착했어.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 지금 여기에 late은 여러분들 늦은 혹은 작고 한 이건 형용사일 때. 부사도 있죠. 늦게. 근데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었잖아요. 야, 너 지금 너무 늦게 왔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 여기는 부사를 쓰는데 형용사 오면 안 돼.
부사인데 늦게라는 뜻이니까 late를 쓰시는 게 맞죠. 4번. It is necessary that you would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뭐 이상한지 난 보이는데.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 선생님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피나임 이러면서 외우자고 하지 않았어요? PT. necessary, important, natural 이런 거 나오면 뒤에 대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should study. 됐죠? 선생님 우리 형용사 부사편 배우고 있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다 보여요. 제가 어법은 분류할 수 없다 했지. 형용사 부사하고 있다가 태도 보여. 갑자기 형용사 부사하고 있다가 막 시제 일치 불일치도 보여. 다 연결. 4번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문장에 알맞은 위치에 넣으세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게 별로 의미 없는 문제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얘들아 빈도 부사의 위치라는 거 정해진 건 있어.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건 원래 여러분들이 막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정해진 규칙은 있으나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뭐 문맥 맨 뒤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 주어진 규칙대로는 한번 가볼게요. 1번 She is true to her promise. 그녀는 항상 그녀의 약속에 사실적이다.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의역하면 되죠. 그러면 비동사 뒤 She's always true. Have you ever seen such a big ears? 너 저렇게 큰 귀 본 적 있어? 얘는 have pp예요. 얘 have가 붙은 건 일반 동사가 아니라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준 거. 그러면 동사? 얘 일반 동사 앞이니까 Have you ever seen such a big ears? 하셔야죠. 3번 This house is large for us to live in. 이것은 우리가 살기에 충분히 크다. 아, 충분히 크다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enough의 위치 물어보는구나. 맞다. 선생님이 명사랑 쓰면 앞에 간댔어. 명사 아닌 것과 쓰면 뒤로 간댔어. 근데 여기 보니까 충분히 크다 얘인데 얘가 명사는 아니니까 large enough. 명사 아닌 것과 썼으니까 뒤에 갖다 붙여야겠다. 괜찮죠? large enough. 4번 I used to play chess with my father. 나는 아빠랑 결코 체스를 두진 않곤 했다. 준 적이 없다 이건가 봐요. 그럼 얘도 일반 동사 used to. I never used to play chess.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사실 다 부사예요. How do you have your hair cut? 너는 너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주 자르니? 얼마나 길게 자르니? 얼마나 곧 자르니? 얼마나 일반적으로 자르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종종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머리를 자르다 할 때 머리카락을 자르다 해야죠. 머리카락은 네가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사역동사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너의 머리가 잘리게 시키다. 근데 여러분들아 머리가 자르는 거야?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지. 그러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하지마 했던 것도 기억나?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지만 목적어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 써야 돼. 여기선요. 컷 변화형이 똑같아서 컷을 쓴 거지. 동사 원형의 컷이 아니고요. 수동의 pp 컷입니다. 너의 머리카락은 자르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니까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 have hairdresser, 그치? hairdresser, 그러니까 미장원 아줌마 hairdresser cut my hair. 그 미장원 아줌마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다. 이렇게 사역동사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보단 have your hair cut 이렇게 얘를 목적어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뭐 이거야 별 얘기는 아니니까. 자, 4번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난 답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찾으셨습니까? 전 보니까 5번 같은데. 어머 선생님은요 이렇게 딱 보면 답이 막 나와요? 저도 그러진 않았겠죠. 저는 무수하게 공부했겠죠. 제가 뭐 영어를 몰라서 영어 공부를 했겠습니까? 전 수능을 가르쳐야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딱 보면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예습 이런 거야.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럼 이렇게 답만 탁 체크해 오고 그런 거.
나머지가 왜 맞았는지는 혹은 왜 틀렸는지는 다 확인해야죠. 제가 그래서 어법 문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 박스마다 밑줄마다 뭐 물어봤는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다 써갖고 와. 거기에 쓸 자리까지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자요. He is enough rich to buy the car. 그는 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이 있다. 나보면 딱 1번에 enough which 물어보는 것 같지 않니? 좀 전에도 했구만. 명사랑 쓰면 enough는 앞에 쓴다. 명사 아닌 놈과 쓰면 enough의 which는 뒤로 간다. 차를 살 만큼 충분히 부자다? 얘 부자는 형용사잖아. 즉 명사 아닌 놈과 쓰니까 enough의 which는 뒤로 가야죠. He is rich enough to buy the car. 괜찮아요? 그러니까 1번 비문입니다. 2번 will put off it if it rains. 우리는 비가 온다면 그것을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그것을 미룰 겁니다.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 문장의 형식 중 3형식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인데 이어 동사 중에 목적어가 명사라면 앞에 뒤에 다 들어가도 돼. 신발 벗어 할 때 take off the shoes도 괜찮고 take the shoes off도 괜찮아.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면 take them off 이것만 맞지? take off them 이런 건 안 돼. 기억나요? 근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가 잘못됐네요. 대명사라면 put it off 사이에만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요. 2번 I eat breakfast seldom. 나는 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다. 빈도부사의 위치? 사실은 이렇게 써도 완전 구어체로 말할 때 비문이라고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해진 문법에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에 쓴다. I seldom eat breakfast. 3번 4번 The British quite a few tea. 영국 사람들은 quite a few, 꽤라는 뜻이에요. 꽤 상당량 그러니까 티를 많이 마신다 했어요. 선생님도 커피에 약간 중독자긴 한데요. 집에서는 커피 아니라 차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 머리가 평생 긴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샴푸 값이 너무 없더라고. 불쌍한 유학생. 그래서 머리를 거의 커트를 쳤습니다. 근데 키도 조그맣죠. 근데 막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애가 새까맣게 타더라고. 근데 그때 대학생활 때 유학생활이 좀 힘들었나 봐. 되게 말랐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보고 너 소말리아 난민 같다면서 왜 이렇게 말랐냐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까지 막 짧아가지고 그때 차를 마시면 누가 살이 찐다는 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였죠 옛날에. 근데 또 그걸 멍청하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차를 진짜 아침 저녁을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도 지금 차 되게 많이 마시는 편. 잠깐 딴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꽤 많은 차를 마신다 했어요. 여러분 차가 셀 수 있니? 아니 자동차면 한 대, 두 대 셀 수 있지. 근데 차 하나, 차 둘, 차 셋 이렇게 세지 않잖아. 차를 세려면 뭐 cup of tea 이렇게 수량을 세겠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a few 셀 수 있는 명사랑만 붙는다 했잖아요. 얘들아 a few하고 a little 있으면 해석은 똑같아. 조금 뭐뭐 있는 뭐 이렇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랑 쓰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랑 써. 야 T 세 못 세. 그러니까 a few 쓰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quite a lot 뭐 이렇게 쓰시던가. 얘도 비문. 그럼 5번 I never used to like him.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나는 수학을 절대 좋아하진 않곤 했다. 난 수학 안 좋아해. 일반 동사 앞에 또 never 부사도 들어갔고요.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괜찮습니까? 오케이. 6번 밑줄 친 부분이 잘못 풀이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언제 설명했던 거냐면 우리 형용사편 맨 첫 시간을 들어서요. 얘들아 똑같은 형용사인데 한정서술로 나뉘어. certain, I am certain. 그럴 때는 확실한 이라는 뜻 그건 단독으로 써. 즉 명사랑 동반하지 않고 어떤 이라고 쓸 때 그때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하는 한정이야. 그 a certain Mrs. Smith called during the absence. 어쩌고 했네요.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맞을 것 같네요. 2번 right. right가 옳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뜻이 많죠. 권리라는 뜻도 있고요. It was quite right of you to refuse the offer. 네가 그 offer를 거절한 것은 꽤 올바른 일이었다. 해석상 맞는 것 같고요.
3번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your late husband. late? 지금 형용사 붙었어. sorry. 명사 붙었어. 명사 붙었으니까 명사 수식하게 형용사 할 거야. 형용사라면 늦은이라는 뜻이 있고 제가 작고한이라는 뜻이 있댔죠? 늦은은 단독 명사 동반하면 안 되고 작고한 명사 동반한 한정 형용사다. 그러니까 작고한 너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해석 맞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지금 다 맞는 것 같아요. 4번. I don't know what his present address is. 나는 그의 현재의 주소를 모르겠다. 현재의 괜찮아요. present도 뜻 두 가지예요. present 현재의 이란 뜻도 있고 하나는 참석한, 출석한 있다고 했잖아. 현재의 할 땐 명사 동반해야 되는 한정 형용사고 참석한 할 때는 서술 형용사다 했어요. 선생님 서술 한절 이런 건 중요하잖아. late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작고한, 늦은 이거. 자, her husband hardly does any housework. 그의 남편은 그의 하우스 일을 열심히 한대. 열심히 하려면 hard 해야지. hard가 딱딱한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부사로 뭐지? 열심히라는 뜻이었지. 근데 지금은 열심히라는 뜻이 아니야. 선생님 왜요? 지금 보니까 도치됐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어구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뭐 없다. 그의 남편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hard 자체는 열심히일 건데 지금 hard 열심히라고 쓴 게 아니겠구나라고 본 것은 도치됐네, 부정어구겠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럼 얘가 해석이 잘못됐구나. 5번 어법이 잘못된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치세요. Rabbits and hares look much alike and are often mistaken for each other. Rabbits, 토끼. hares, 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끼라고 부르는데 rabbits와 hare는 look much alike.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종 are mistaken for each other. 서로 헷갈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no error. 아무 실수 없음. 잘못된 것 없음. 인가 봐. 그러면 1번부터. Rabbits and hares. 토끼하고 토끼. 일단은 복수네.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생각해야지. 시제 맞나? 다 현재 썼어. 시제 괜찮아. 태 맞나? look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지. 그러니까 수동태는 어차피 안 되네. 능동태 look 일단 잘 썼네. 수일치 맞나? 복수네. 그러니까 복수니까 얘 복수동사 look 잘 썼네. 시제, 태, 수일치 모두 통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여기 보어 자리. like와 unlike의 차이 기억나요? like와 unlike는 멋진 부사니까. like와 unlike는 둘 다 똑같이 형용사로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 그러나 like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되는 한정 형용사고 like는 명사를 동반하지 못한다. 얘들아 헷갈리니? A자 들어가면 명사랑 못 써. 난 누굴 가르쳤어? 단독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rabbits and hares look much alike and are often mistaken.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 물어봤을까? 빈도부사의 위치.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잘 썼죠? 4번은요. 둘만 비교할 때 서로 each other, one another 이럴 때요. 4번도 정문 부정대명사. 따라서 잘못된 건 unlike 부분이 이상하게 쓰였었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능형 문제 오늘 이 시간 하나만 풀고 여러분들과 마칠 겁니다. 일단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써야겠다. few가 있고 little이 있어. no가 있고 여기는 glad가 있고 뭐 aware도 있을 수 있고 unable도 있을 수 있고 content도 있을 수 있고 뭐 able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렇대. 가볼게요. 자, 빈칸 A와 B에 들어갈 걸로 알맞은 것은 however, plants thriving in Hawaii are usually species that are native to our land. 이런 문장은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난 잘 모르겠다. 동사부터 찾으라니까. are. 오케이. 얘는 묶이네. 됐죠. 이렇게 또 묶는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전치사 툰 거 같은데요? 명사 온 거 보니까. 근데 수식한 거 보이죠? 아니, 얘는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니까 수식할 거고 오케이. usually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됐죠? 본동사 are. 됐네. 그런데 선생님 앞에 것도 묶을 거 없어요. 있지. 묶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묶어. 그러면 보기가 쉬워져. 해석도 쉬워지고. 전치사니까 묶었지. thriving. 분사는 형용사니까 수식해야지. 그럼 형용사니까 이렇게 수식하면 남은 것만 되세요. One plant, 식물들은 are species, 이런 종이다. 이거네. 뭔 식물들? 하와이에서 번성하는 식물들은 실제 이런 종들이다. That are native to island. 그 섬의 원주격의 종류들이다. 근데 거기에 뭘 하여튼 쓰래. 근데 복수야. 즉 셀 수 있다는 소리야. 셀 수 있으니까 little은 안 돼. 됐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a few냐가 들어가면 돼요. 몇몇 식물들은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이거니까 하와이에서 번성하는 식물들 중에 그 아일랜드의 실제 네이티브, 그 아일랜드에서 원래 원주격인 종물은 거의 없다? 혹은 조금 있다?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해석상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럼 B요. Many native plants were to adapt to these changes and become extinct. 중략시켜놨어요. 중략해도 여러분들이 답 찾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요. 많은 원주 식물들은 were aware, 인식하다, 기쁘다, 할 수 없다, 만족하다, 뭘 찾으려나 봐.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 수가 없어서 become extinct, 멸종됐대. 그럼 적용 못한다는 거네. 그럼 거기 기쁘다, 만족하다, 인식하다 이거보다 할 수 없는, 제가 먼저 찾을게요. 답부터 찾을게요. 답부터요. 자, 답부터 찾으면 얘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요건 것 같네요. few하고 unable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답을 넣어놓고 few하고 unable 답을 넣어놓고 한 번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번식하고 있는 식물들 중에 식물들은 섬에 원래 원주격인 거의 종들이 거의 많이 없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 중에 원래 하와이 자체에서 계속 원주격의 종은 거의 없다. 왜냐? 이 원주격의 식물들은 거의 이런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해석도 다 맞아 떨어지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A와 B에 들어갈 각각의 정답은 few하고 unable. 선택지로 보면 말하자면 few하고 unable이 들어가 있었던 3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단어만 하나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법지존이라 어법만 잘 맞추면 되지만 어법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단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슷하고 혼동되는 형용사도 외웠고 많이 왔어요. adapt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각종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셨을 겁니다. adopt, adapt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로 문제로 또 A 박스형에 두 개 붙어 있습니다. 뭐 하나는 책택하다고 뭐 하나는 적응하다는데 또 우리 수험생들은 늘 헷갈리죠. 제가 말했죠. respect가 존경하다는데 respectful이 respective 존경 이러다가 끝난다고. 자, 쉽게 외우는 방법 할게요. 여러분 집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도란스라고 부르시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전기할 때 아답터라고 들어봤죠? 아답터가 110V를 220V로 맞춰주는 변환기. 아답터가. 이거 그냥 한국식처럼 읽으면 아답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답트는 원래 110V를 220V로 맞춰주는 변환기. 즉,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적용시키다, 110V를 220V로 적용시키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adopt는 뭐냐면 여러분들 옵션 있죠. 옵션 할 때 스펠링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옵션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네, 선택사항입니다. 원래 add자는 접두사로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옵션 선택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아니고 필수사항 아니고 선택하다. 그러면 얘 자체의 뜻이 뭐냐면 얘 자체의 뜻이 원래 선택하다야.
자체의 뜻이 채택하다야. 혹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채택해서 선택해서 기르는 건 뭐라고 하죠? 입양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adopt는 선택하다, 옵션 생각하셔서요. 선택, 채택. 내가 자식을 낳아 기르지 않고 선택, 채택해서 기르는 입양하다. adapt는 헷갈리시면 아답터 생각하셔서 110V를 220V로 적응시키는 거. 지금 교재 보면 아답터 이거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많은 네이티브 원래 원주 식물들이 이러한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become extinct, 멸종되었다라고 하는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형용사 부사 리뷰 총정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씀드렸던 이제 74강이요. 비교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예습을 많이 부탁하진 않을 거예요. 비교급에서는 제가 관용 어구로 암기할 것들이 많아 했으니까 다음 시간 여지까지 했던 17챕터까지 여러분들 복습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